스승 잘못 만났다가 개박살 난 사건이 저기 있죠. 불교에 기록되어 있죠. 앙굴리마라 사건. 스승 잘못 만나가지고 스승 밑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우리 불교식으로 말하면 약간 대처승이죠. 그래서 그 스승님 부인이 있는 거지.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또 그게 이제 약간 후처였는지 부인이 또 젊대. 그래갖고 그 제자를 어떻게 좀 해보려고. 뭐 이해가 됩니다. 뭐 살다 보면 뭐 별일 다 있으니까 영감한테 좀 늦게 들어와서 뭐 그랬을 수도 있어. 그래갖고 앙굴리마라를 어떻게 좀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앙굴리마라가 아유 어떻게 제가 그럴 수 있겠냐고 이러면서 이렇게 펄쩍펄쩍 뛰었대.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문제가 생긴 거지. 저놈이 가서 우리 남편한테 얘기를 하면 내가 지금 절당이 나겠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합니까? 먼저 얘기를 합니다. 먼저 얘기를 해서 내가 당한 것처럼 요즘으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성희롱 뭐 이런 거 거는 거지. 그래갖고 그제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뭐 어떻게 뭐 껴안았습니까? 그러면 그런 건 없었고 눈빛이 뭐 이런 거 눈빛이 그러면 씨 그래서 선글라스를 끼고 다녀야 될 것 같은 뭐 이런 그래서 그렇게 불었대. 그래서 그 말이 있어요. 이게 사람들 뇌리와 관련해서 뭐가 있냐면 선행학습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는 먼저 들은 사람 거를 신뢰해. 그래서 이 선동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 막 퍼뜨리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배경 지식이 없고 나는 중도적인 상황에 있어. 그러면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싸웠는데 이 사람이 와서 쟤 때문에 내가 미치겠어 이렇게 하면 얘를 일단 나쁜 놈으로 규정해. 그리고 이 인식을 바꾸는 데는 몇 배가 들어. 얘 노력이 1이면 한 5는 들어. 이해가 됩니까? 그게 이제 여론전 같은 거 하는 이유거든. 그래서 우리 예전에 선조들이 이런 상황들을 잘 알고 있었지. 그래서 목소리 큰 놈이 진 놈이야 대부분. 대부분 싸움을 때는 목소리 큰 놈이 진 놈이요. 왜? 지니까 빗대를 세우는 거거든. 그래서 그 얘기도 있어. 맹자에 보면 고자장이 있어. 아까 그 고자랑 싸운 얘기가 나온다고.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맹자가 진 것 같다. 이겼으면 그렇게 굳이 길게 안 썼을 거래. 지가 지니까 진 놈이 말이 많거든. 그 앞에서는 말을 못하고 뒤에서 꿍시렁거리는 거지. 뭔가 맺혀 있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걸 쓰고 있지. 제가 봐도 탁견 그리고 내용적으로 봐도 고자가 논리적으로 맞아요. 맹자보다.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 객관적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그리고 고자는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글을 남긴 게 전해지는 게 없어. 그 얘기는 뭐냐면 이긴 사람은 훌훌 턴하고 가는 거지. 아싸 이러면서 가는 거고 맞은 놈은 그리고 자꾸 옆에서 누가 선생님 그때 왜 그렇게 그러면 뭔가 얘기를 해야 돼. 구구절절한 얘기. 봐봐 내가 늦게 오니까 피 뽑다가 늦었다. 뭐 이런 구구절절한 얘기를 하잖아. 지 시간에 왔으면 정확하게 말하면 성의가 없는 거예요. 성의가 있었으면 피 뽑다가도 왔겠지. 아니야. 야 내가 대통령하고 약속 잡았어 봐라. 피를 빨다가도 온다 내가. 뭐 그렇지 않을까?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다 그런 거지. 그래서 처음에는 스승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 앙굴리마라 어떻게 됐냐면 스승이 그 마누라 얘기를 또 듣고 그런 걸 이제 또 전문 용어로 베개밑송사라고 합니다. 그때 재판 판결 난 거 보면 그런 상황에서 유산 약속은 유효하지 않다 이런 것도 있어. 첩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요즘은 첩 없지. 약간 이상한 관계 이런 사람들이 그때 뭘 주기로 하고 뭐 이렇게 약속한 거는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대. 그때는 눈이 돌아 있을 때이기 때문에 이게 이성적 판단을 하는 게 아니래. 몰라. 대충 들어. 대충 들어. 그런 거 되게 재밌어. 아니, 그런 것까지 재판관들이 다 심리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아무튼 뭐 그렇대. 그래서 앙굴리마라에게 악심을 품었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사람을 죽여서 손가락을 잘라서 이 손가락으로 목걸이를 만들으래. 인도에서는 이걸 화만이라 그러거든요. 꽃목걸이. 그러니까 인도뿐만이 아니고 저 동남아나 뭐 저 스리랑카나 이런 데 호텔에 가면 꽃목걸이를 이렇게 태국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그런 거 해줘. 그거 들고 가야 된다. 놓고 가면 또 쓴다. 놓고 가면 또 쓴다. 그래서 뭐 그런 게 있어. 그래서 그걸로다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목걸이를 만들으래. 아이씨. 그렇게 해서 100명이다라고 얘기하는데 100명을 죽이면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엔 거짓말 같습니다. 한 10명 정도가 아니었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당 하나가 아니고 한 사람당 10개씩 하면 10명이 100명 값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한 10명 정도 아니었는가 싶어. 또 그걸 또 믿고 애가 모질러도 무슨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목걸이를 만들면 깨달음을 얻고, 야 그게 뭐 말이 되냐 그냥 생각해봐도. 그리고 잔인하고 무섭기만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사람을 죽여서 연쇄살인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그리고 결국 맨 마지막에 그 스토리에는 그렇게 나와요. 나중에 이제 마지막 한 명이 남았는데 한 명을 어머니를 죽이려고 그랬대. 그 구역이 있어요. 그 살인하는 상습 구역이 있는데 자기 아들이 자꾸 이제 저렇게 사람을 죽이고 뭐 미친 짓을 한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오게 되는 거예요. 설마 내 아들이 이러면서 이제 그걸 오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마지막 다 찾고 한 명 남았으니까 자기는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어머니를 죽이려고 했대. 스토리는 그래.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죽이려고 하니까 부처님이 그 상황을 인지를 하고 이제 가서 되게 멋있고 좀 특이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처님을 보니까 엄마를 죽이는 것보다는 그래도 윤리의식이 있으니까 저 모르는 사람을 죽이는 게 편치, 상대적으로 편치. 그래서 부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부처님이 돌아서 가더래. 이렇게 오다가 돌아서 가더래. 그러니까 제바다 이 앙굴리마라가 뛰어가죠. 뛰어가는데 부처님 걸어가는 부처님을 따라갈 수 없대. 이 거리가 안 좁혀지더래. 그러니까 거기 개 섞어라 이렇게. 그때 이제 부처님이 돌아서면서 너 같으면 쓰겠니? 섞어라 이러니까 부처님께서 저는 그 말 되게 멋있게 들었던 제 뇌리에 남는 그런 구절인데, 나는 멈추어 있는데 네가 멈추지 않았구나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뭔 헛소리냐, 했더니 나는 고요한 깨달음 속에서 멈추어 있는데 너는 질주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한번 이렇게 좀 띵하고 그 얘기를 듣게 되면서 이렇게 자기가 어떻게 보면 잘못했다라는 걸 인지하게 돼. 근데 이미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할 거야? 뭐 9명을 죽였든 99명을 죽였든, 예전은 살인은 무조건 살인입니다. 사형입니다. 조선시대 때도 사람 죽이면 무조건 사형이야. 근데 사형이 아닌 경우는 특수한 경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 부모님을 해쳤어. 그래서 내가 원수를 갚았어. 그럴 때는 감형입니다. 그거는 불공대천의 원수라고 같이 하늘을 이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래.
효가 강조되는 시절에서. 뭐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복수는 어느 정도 인정해줘. 정상 참작이 되는 거야. 우리식으로 말하면 약간 정당방위 같은 느낌? 이런 거지. 그래서 이 앙골리마라 그 뒤에 얘기가 더 재밌어요. 저는 이 앙골리마라 이야기를 왜 관심 있게 보냐면 죽였냐 살렸냐, 뭐 사람 몇 명 죽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승단과 그러니까 불교 승단과 일반 제가 집단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래서 결국 그 앙골리마라를 출가시켜요. 출가시키니까 그 당시에 왕이 잡으러 옵니다. 왕이 잡으러 옵니다. 사위국의 코살라 왕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찰 권력을, 정부 권력을 통해서 잡으러 와요. 잡으러 오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건 출가했기 때문에 세속법에 접촉이 안 된다. 야, 이게 뭔 소린가 싶어. 야, 살인자인데? 살인자인데? 이게 현세와, 그러니까 출가를 구분하는 이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출가한 사람은 새로 시작. 근데 그게 말이 돼? 말이 돼? 우리도 있었어요. 그 예전에 그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 보면 죄를 짓고도 소도나 이런 데 들어가면 추죄하지 못했다. 뭐 이런 거 있어. 신성지역에 들어가면. 이게 비슷한 뭐 이런 거예요. 이 얘기는 교단이 승단이 정치 권력으로 독립해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거든. 이게 제가 그래 논문에 여러 번 썼었는데, 그러니까 동아시아는 승단은 정치 권력 안에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어도 승렬해도 죄를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자정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저 코살라욱의 코살라욱의 파사익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승단은 자정 능력으로 그 사람을 처리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자치권으로다가 넘겨줘 버려요. 그리고 그 얘기는 승단이 분리되어 있었다는 의미고, 어떻게 이 사람 최후가 되는지 아세요? 이 사람 죽습니다.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이 사람을 출가시킨 게 맞나? 내가 그 생각을 했거든. 앙골리마라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출가시키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해. 이유가 뭐냐면 그 뒤로 사람이 죽어요.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출가하고 나서 탁발을 나갔는데 이게 이제 윤리의 기준 문제인데, 제가 윤리학 하는 사람이잖아. 제가 윤리하는 사람인지 몰랐지. 상당히 윤리같이 안 생겼지. 윤리입니다. 나 계율 전공자라니까. 계율이 불교 윤리학이에요. 계율을 다른 말로 하면 불교 윤리학. 유식학을 다른 말로 하면 인식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미학을 다른 말로 하면 감성학. 이렇게 다 비슷한 말들이 있어. 그래서 탁발을 나갔는데 이 사람이 연쇄살인마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포심 때문에 되게 무서워해요. 여러분도 뭐 지강원 이런 사람이 이웃에 있어요. 그러면 갔다는 왔지만 지강원은 그나마 지강원 비유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냥 쓸데없이 애들 막 죽이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 이유 없이 그런 연쇄살인마들 있잖아. 그렇게 해서 뭐 무기 받고 사형수인데 아직 집행 안 되고 이런 분들 있잖아. 그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우리 옆집에 살아요. 야, 씨, 이게 뭐요? 이런 생각이 안 들을까? 딱 그런 거 무섭지, 사람이.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갔는데 어유, 씨, 이렇게 섬뜩, 아니, 뭐,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그 선입견, 아니, 맞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 뭐, 주변에 뭐, 청소년 성폭력, 이렇게 한번 전자발찌 차고 있어요. 뭐, 이러면, 그 사람 위치 어딘지 뭐 가르쳐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탁발하러 갔더니 사람들이 실겁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임신부가 있었는데 놀래가지고, 이게 양수가 터졌는가 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마 그때 사고가 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경전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터지니까 부처님한테 뛰어가니까 부처님이 너는 출가한 이후로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으니까 살인자가 아니라고 얘기해라. 출가한 뒤부터는 무효다. 제로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 얘기를 그 난산하고 막 있는 사람한테 했더니 처리가 돼서 해산이 됐다. 뭔 소리인지 나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아마 미화된 얘기 같고요. 그때 뭔가 사고가 터졌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사고가 터졌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아니, 그 임산부 입장은 10분 이해가 돼. 10분 이해가 돼. 그리고 이게 뭐 난산이 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거든. 그럼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난산이 위험한 거는 둘 다 위험하거든. 산모와 애가 동시에. 아니, 지금은 개뿔도 아니요. 지금은 그냥 뭐 병원 가서 뭐 처리하면 되지 뭐. 그거 뭐 별게 있어? 조금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거 별건 없는데 그 당시에는 아마 뭐 유산되거나 이랬을 확률이 상당히 있어요. 그리고 밖에 나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돌을 던져요. 그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맞아 죽어요. 돌에. 그렇게. 그래서 그 애가 안 죽었으면 다행인데 애가 죽었으면 그 애를 출가시킨 것 때문에 죽은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윤리라고 하는 거나 윤리나 도덕관이 뭐가 있냐면 그게 사회적 규범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항상 한 게 아니야. 사회적 가치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면 분명히 나쁜 행동이고 그 사람은 단죄해야 될 사람이지만 전쟁터라는 특수한 상황이 되잖아? 그러면 태극 무공훈장을 줍니다. 사람을 많이 죽이면. 맞잖아. 영웅이야. 우리가 말하는 구국의 장군들 사람 많이 죽인 사람이에요. 이순신 장군을 보고 우리가 아유 그렇게 일본 놈 죽이더니 업보를 받았구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게 특수윤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리적 기본 잣대를 일반 상황에서 전쟁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으로 놓으면 사람을 죽인 죄보다 국가를 구한 것을 플러스 알파로 치면서 치환시켜 주는 거지. 하지만 한 번만 더 생각하면 사람 죽인 거는 어디 가냐? 그 사람 트라우마는 있지 않을까? 그건 어떻게 처리할 건데? 그래서 이 윤리라고 하는 게 항상 한 게 아니고 계속 바뀌는 거예요. 간통죄 폐지되고, 뭐 동성동본 금지 폐지되고, 옛날에는 동성동본으로 어떻게 살다가 혼인도 못하고 계속 이렇게 눈치 보고 있다가 그걸로 갑자기 우리가 부가 됐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 생각을 해보면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정하느냐의 문제고, 그 다음에 저거 뭐야, 그 당시 시대 기준을 반영해요. 시대 기준을 반영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만 해도 손만 잡아도 시집 가야 될 수도 있었고, 조선시대 때는 마당과부가 있다니까. 마당과부. 진짜 슬픈. 마당과부가 뭐냐면 남편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정혼해서 결혼식을 마당에서 했거든. 마당까지 간 그 사이에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첫날 밤이고 뭐고 없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어. 근데 과부야. 그리고 남편 얼굴을 못 보는 경우도 있어. 정혼만 했는데, 부모가 정혼을 했는데 애가 죽어붙어. 그러면 나는 과부야. 제가요? 되게 웃기는 거야. 제가요, 저 남자 얼굴을 한 번도 못 봤는데요. 근데 그거를 애절하게 해서 목을 매야 돼. 근데 한 번도 못 본 사람을 대상으로 이게 가능할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눈깔이 돌아갔어. 그러면 그 눈깔 돈 김에 갈 수도 있지. 자살할 수도 있지. 아니, 맞잖아. 여러분도 그러는 시절이 없었지. 뭐 있어 있기는. 없었지. 그때도 살았어야지. 그래도 살았어야지.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지. 근데 한 번도 못 본 사람을 대상으로 무슨 상상연애도 아니고 이게 뭐 가능한가 싶은데 그렇게 가던 그게 그 당시 윤리 규범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양다리는 문제가 돼도 환승연애는 괜찮고 그래서 그걸 파헤치잖아 유튜브들이. 이게 끝난 시점에 시작됐느냐 아니면 어딘가 SNS를 막 파가지고 이게 겹쳤느냐. 겹쳤으면 나쁜 놈. 안 겹치고 뭐 이렇게 요게 이렇게 해서 릴레이로 바톤 타치한 것 같으면 괜찮고. 야, 그게 한 끗 차이 아닌가? 어차피 깨질 때쯤 되면 뭐 별 그게 아닐 것 같기는 한데 게다가 무슨 결혼 관계도 아니고 결혼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거고 연애 관계면 그렇지 않을 수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지금 현대 개념에서는 환승은 괜찮고 며칠이라도 겹치면 연예인이고 뭐고 이제 욕을 먹는 거야. 참, 그거 좀 재밌지. 근데 불과 한 두세 대 전만 하면 손만 잡혀도 결혼을 해야 되고. 그 진짜 나쁜 놈 예전에 있었잖아. 그 서세원. 서세원이 결혼할 때 그 얘기 들어봤어요? 그게 뭐 이상한 미친 짓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뭐 결혼을 하고 했었잖아. 정상적인 상태로 결혼을 한 게 아니고. 요즘으로는 그건 큰 범죄인데. 예, 그 시절만 하더라도 그렇게 된 상황에서 뭐 어쩌겠어 이러면서 결혼을 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고. 아니 뭔 뜻인지 알잖아. 지금은 들어갔다 나와야죠. 지금은 들어갔다 나와야 되죠. 참 세월이 그렇게. 그러니까 윤리라고 하는 게 항상 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끊임없이 변해가는 가변적인 거. 한 얘기 하다가 다 됐네. 그래도 이거 3개니까 세트니까 잠깐만.